왜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에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왜 하는지 6가지 장점의 미국 부동산 외변이에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뉴저지 부동산법 변호사 다이애나 김 변호사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는데요. 정말 많이 바빴어요. 요번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부동산법 변호사인 저는 물론 델라웨어 스태튜토리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 투자의 전문가이신 에릭나 대표님, 그리고 미국 세법의 전문가이신 조영민 대표님, 그리고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제 글을 써주신 다부연의 공동대표인 김동용 대표님,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민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꼭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님이신 한지혜 변호사님까지 이렇게 5명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서 인터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왜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에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6가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되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장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미국 부동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세금이 있죠. 미국은 일단 취득세가 없습니다. 한국은 취득세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없어요.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아직 수익이 실현되지 않는 수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 그거는 미국에서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취득세가 없고 단 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비는 약 100불 정도, 이제 100불 정도 들어가는데, 100불이면 하나로 1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양도세는 이제 0%에서 20% 정도 되는데요. 이 또한 1031 익스체인지라는 어떤 세법으로 무기한 연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양도세를 내지 않고 계속 이제 연기하다가 마지막에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밀렸던 양도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그때 부동산의 가치가 취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제 양도세가 없어지는 거죠. 양도세가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31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속 연기를 시키다가 양도세를 이제 계속 미루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해버리면 그동안 밀린 상속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왜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이 종부세 같은 게 없습니다. 종부세가 아예 없습니다. 재산세는 각 부동산이 위치한 그 주의 세율에 따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내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뉴저지에 폴리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롱아일랜드에 있는 부동산은 거기 세율에 맞는 거기 세율 아마 1.8%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고, 이제 여기에서 뉴저지 폴리에서는 거기에 맞는 세금을 따로 내면 됩니다. 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중과세 이런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100개를 가지고 있든 200개를 가지고 있든 300개를 가지고 있든 중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그 위치, 부동산을 투자한 그 주의 세율에 따라서 그냥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은 부동산세 전액이 모두 소득 공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제랑 면제의 차이점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면제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비과세, 아니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공제 같은 경우는 내긴 내는데 그 다음에 내가 소득세를 낼 때 내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대소득이 1억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부동산세가
1,000만 원이 만약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 나의 과세 소득, 그러니까 내가 세금으로 잡히는 내 소득은 이제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천만 원에서 또 다른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외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거기에 그 소득의 만큼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세 전액이 모두 소득공제가 되고요. 뭐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부동산세 낸 거는 다 모두 다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용 부동산은. 하지만 이제 실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1만 달러, 만약에 싱글이신 경우에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5,000불, 그러니까 거의 500만 원 정도 되죠. 그 정도가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 밖에 뭐 재산세가 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감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상속세가 부부 합산 약 300억까지 면제예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거죠. 300억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그 증여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죠. 혼자이면 150억 정도, 그리고 부부가 다 같이 하면 300억까지 면제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금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런 세금의 혜택 때문에 미국에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부의 이제 규제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장 경제 자유 시장? 뭐라고 하죠? 시장 자유 경제? 거기에 자유롭게 놔둬야 뭐 수요나 공급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더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뭐 땅을 뭐 비조정 지역, 뭐 조정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뭐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거래하는 거를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규제가 없는 되게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금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공제가 되는데요.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체 이자, 그러니까 그 내가 낸 이자 있잖아요. 그 전체 금액이 다 소득세에서 공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75만 불까지, 그러니까 75만 불이면 75억인 7억 5천? 7억 5천만 원인가요? 하여튼 그 금액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감가상각률이 꽤 크거든요. 한국에서는 감가상각을 받을지 말지 뭐 이런 걸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되게 낮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저기 건물 가치에서 27.5년을 나누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건물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27.5년을 나누면 거의 뭐 3,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매년 내 소득에서 3,500만 원을 제외한 그 금액이 나의 과세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과세소득에서 또 이것저것 공제를 하면 그게 이제 거기에만 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건물 가치가 10억이었다. 그리고 주거용이었다. 그러면 27.5년 나눠서 3,500만 원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 임대소득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에 3,50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다른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뭐 대출 이자나 아니면 부동산세나 그런 거 빼면 그 금액이 나의 과세소득, 그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까지 쓸 거 아니에요. 뭐 어디를 뭐 수리를 해달라고 세입자가 요청을 해서 그거를 수리하느라 뭐 신용카드를 썼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모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크고 감가상각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의 과세 구간을 좀 낮출 수 있는데 좋죠. 그리고 환율 차익으로 인한 높은 수익이 있는데요. 일단은 강달러, 요즘 한 몇 년 동안 거의 계속 강달러였잖아요. 강달러일 때는 아무래도 맨 처음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워낙 그 밸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부동산 살 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들어가기는 부담이 되는데 이걸 임대 수입으로 가지고 온다고 치면 원래보다 더 몇 배의 수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달러일 때 물건을 판다면 또 가지고 들어오는 돈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약달러일 때 들어가서 임대 수입을 받을 때는 강달러이고 그리고 팔 때는 강달러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 맞추기에는. 그래서 뭐 지금은 강달러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은 높을 수가 있다. 가지고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제 달러에서 원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높을 수가 있다. 그거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 다부연 이제 투자자님께서 그 텍사스에 있는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맨 처음에 들어가실 때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임대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는 달러에서 이제 원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환율 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한국에 비해 정말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집 가격이 한 41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정말 놀랍죠.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뉴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맨하탄밖에 생각을 안 하세요. 맨하탄에는 비싼 매물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뭐 부동산의 어떤 종류에 따라 코압인지 콘도인지 뭐 이런 뭐 어떤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되게 많고 맨하탄에도 지역에 따라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롱아일랜드, 뭐 퀸즈 그리고 업스테이트 뉴욕도 있고 하니까 워낙 커요 뉴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집 가격이 41만 달러이고 그만큼 초이스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선택권이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전세가 없기 때문에 만약 임대를 할 경우에는 월세만 가능하고요. 미국 월세 정말 높습니다. 특히 뉴욕, 캘리포니아 진짜 높거든요. 맨하탄에 지금 원룸 가격이 원룸 임대 가격이 거의 한 뭐 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정말 놀랍죠. 그래서 임대료가 아주 높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자주 바뀌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렵고 지금 정권에서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 그런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정말 다시 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031 익스체인지 아까 말씀드린 뭐 양도소득세를 연기시키는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가 않아서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전략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런 또 다른 그러니까 마지막 미국 부동산 장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6가지를 다뤄보고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장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미국 부동산의 장점은 세금, 정말 낮은 세금이죠. 한국에 비하면 정말 세금이 낮다는 거.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부동산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세금 혜택이 있고 그리고 환율 차익으로 인한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동산 가격. 그리고 잘 바뀌지 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예측 그리고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